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91로 마감했고요. 오늘 6.56%라는 큰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숫자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JP모건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475달러로 무려 227%나 상향 조정한 후 나온 하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JP모건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비난해온 투자은행인데 이 JP모건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이 주가는 6.5%나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다룰 세 가지는 첫 번째, JP모건은 지금 왜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지, 또 475라는 목표 주가에는 어떤 논리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구글이 스페이스X에 매월 9.2억 달러를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과 멕시코 자동차 부품 협상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차량에서 퇴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테슬라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내렸는데요. 나스닥은 4.18%가 하락했고 S&P는 2.64%, 다우는 1.35%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공포지수인 빅스는 하루에 무려 40% 이상 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5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발표했고 이 수치는 17만 2천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8만 명의 2배가 넘게 나오는 수치인데 보통 고용이 잘 나오게 된다면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너무 좋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게 되고 그럼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AI와 기술주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미래의 기대 가치로 평가받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의 우려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다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이 실적 자체보다 AI 칩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AI 버블 아닌가라는 의심이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6.56%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나스닥 역시 4%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테슬라에게는 JP모건의 업그레이드라는 호재가 있어도 기술주 전체가 하락하는 날 같이 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 두 가지 뉴스는 테슬라 로드스터의 공개가 또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더 인포메이션에서는 단독 보도를 내고 있는데 4월쯤 열린 테슬라 1분기 어닝콜에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8월 이후로 넘어갔다고 하며 현재 5번째 연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가텍사스에서 테슬라 로드스터가 생산될 거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고 스페이스X의 냉가스 추진 시스템의 시연 완료 등 실질적인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연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을 더 기다려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2026.20이 차량 내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그룹은 많은 나라에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칠레와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홍콩에도 확장될 거라고 하고 점점 더 많은 나라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JP모건이 왜 결정을 바꾸게 되었는지, 과연 테슬라를 어떤 회사로 보고 갑자기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P모건의 업그레이드가 왜 특별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JP모건은 자산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은행이고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라이언 브링스맨이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담당했었는데 이 당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145달러라고 하고 심지어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반복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불과 2달 전까지도 계속 유지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재밌게도 담당이 라자트 굽타로 바뀌면서 테슬라에 대한 레이팅은 언더웨이트에서 뉴트럴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 목표 주가는 227%를 인상시킨 475달러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10에서 20% 정도 올리는 것은 월가에서 자주 나오는 일이지만 50% 정도 정도만 올려도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려 227%를 상승시킨 것이고 같은 회사에서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교체만으로도 이 목표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숫자 안에 JP모건의 어떤 논리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JP모건의 보고서의 핵심 논리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미래에 연동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분기 실적만으로 이 주식을 판단하는 것은 틀린 접근이라는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전기차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닌데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로봇 회사, AI 회사인 테슬라에 투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은 이제야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럼 475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JP모건은 테슬라를 5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자동차와 에너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인프라 라이센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5개를 합치면 2035년까지 3.9조 달러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 한화로는 약 6천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의미가 있는 몫을 가져간다는 시나리오로 역단하고 있는 것이 475달러의 주가를 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왜 테슬라는 오히려 6.5%나 하락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나스닥 전체가 전체적으로 빠진 것을 들 수 있고, 또 JP모건에서는 중립을 말하고 있지 지금 사라는 바이를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더 이상 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뿐이고, 이 목표 주가는 227%를 올렸지만 지금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JP모건이 제시하고 있는 EPS의 전망을 보게 된다면 2026년 EPS 예상치가 1.95달러인데요. 오늘 주가인 391달러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200배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JP모건은 이게 비싸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현재 EPS가 아닌 2030년의 EPS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JP모건은 테슬라의 2030년 EPS를 7.5달러로 보고 있고, 2026년 1.95에서 2030년 7.5달러까지 4년 동안 약 4배의 성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전망 역시 2025년 95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030억 달러로 2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 판매가 아닌 서비스와 자율주행에서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 475달러를 믿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JP모건의 보고서 안에도 실행 리스크가 상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규제의 승인과 기술의 스케일링, 새 사업의 대규모 배포가 모두 변수라고 말하고 있고, 475달러는 그 모든 게 계획대로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말하며, 이 JP모건은 투자자들이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미래에 연동해서 보고 있고, 이 관점 자체가 현재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제는 스페이스X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SEC에 새로운 파일을 올렸는데, 오늘 날짜로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 구글이 스페이스X에 월 9.2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고, 2026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약 32개월간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합산을 하면 약 3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46조 원의 규모의 계약을 달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GPU 약 11만 개를 포함한 컴퓨팅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쉽게 말하면 AI를 학습하고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수의 GPU가 필요한데, 스페이스X의 데이터 센터를 구글이 빌려 쓰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이 스페이스X AI의 인프라의 고객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달 스페이스X가 엔스로픽과 맺은 계약이 월 12.5억 달러였고, 이번에 구글은 절반 조금 넘는 9.2억 달러의 계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계약을 합치게 된다면 스페이스X는 매달 약 21.7억 달러, 하나로는 3.4조 원이 데이터 센터 임대 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자, 솔직히 테슬라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스페이스X와 현재 합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테슬라는 xAI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xAI가 올해 초 스페이스X와 합병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상당히 작을 수는 있지만, 이번 계약으로 인한 수익에도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JP모건이 테슬라를 AI 회사로 재정의하고 있는데, 그 AI 생태계에서 실제로 현금이 흘러가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번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가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속해 있는 생태계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보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이 보도로 인해서 테슬라 역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협상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워싱턴이 멕시코에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핵심을 먼저 말하면 미국이 USMCA 재협상에서 이 관련된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북미에서 만들고 있는 차량은 부품의 75%를 북미산으로 쓰면 무관세로 교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이것을 75%에서 85%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거기다 50% 이상은 미국산이어야 한다라는 별도 조건을 달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산 비율에 대한 별도 조건이 없지만 그 조건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을 말합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전자부품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 부품들을 북미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겠다고 말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에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무관세 거래가 막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 말합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읽게 되면 테슬라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미국산 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오토 인덱스에서 상위 10개 차량을 선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테슬라인 것을 볼 수 있고 테슬라 모델 3는 이 미국의 부품 비율이 75%에 달하며 모델 Y는 7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GM과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이지만 나프타 이후 수십 년간 멕시코에서 저비용 공급망을 이용해 차량을 생산해왔고 부품이 국경을 여러 번 오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반면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네바다, 기가 프리몬트 등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매우 높고 이 관련된 기사를 분석한 디트로이트 뉴스에서도 테슬라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미국산 부품의 기준이 올라가면 GM이나 포드는 공급망의 재편이 필요하고 이 차량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2025년 테슬라는 미국 판매 차량의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자체적으로 먼저 내렸고 일부는 이미 교체되었으며 이 나머지 역시 교체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중요한 문제도 하나 있고요. 바로 LFP 배터리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바뀌고 있는 협상에서 테슬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산 부품 비율에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 미국이 중국산 부품의 퇴출을 요구한다면 테슬라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Cars.com에서 20년 동안 이 조사해온 바 국내 부품 100%를 달성한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테슬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차량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이외에도 메가팩에도 LFP 배터리 셀을 사용하고 있고 오랫동안 중국에서 수입해 왔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공식 파일을 보게 된다면 이 네바다주에 있는 스파크스에서 LFP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현재 초기 생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용량은 7GWh 정도 되며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LFP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10GWh 규모로 자체 생산하고 있고 텍사스의 리튬 정제 시설도 2026년 2월부터 완전히 가동 중이며 30GWh 정도의 규모를 만들고 있고 북미 최초로 셀의 생산부터 양극재, 리튬의 정제 등 세 단계를 미국에서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네바다 공장에서 7GWh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팔리는 메가팩의 수요를 분석한다면 약 40GWh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아직은 더 많은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필요량의 약 17에서 18%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더 많은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USMCA의 재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나도 테슬라는 차량 부품 측면에서는 다른 경쟁사보다는 유리하지만 과연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과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미국 내에서 자립화를 완전히 진행시킬 수 있을지 올해 에너지 사업의 핵심 변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적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테슬라는 6.56%의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고용 서프라이즈 때문이며 이 고용 증가가 너무 크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완전히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페이스X가 6월 12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로이터가 이미 $1,500의 수요가 몰려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 자금의 일부가 지금 테슬라 같은 기존의 포지션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에 매우 비관적이었던 JP모건마저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고 USMCA의 뉴스를 확인해보면 테슬라가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스페이스X로 몰리고 있는 자금 이동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도 이런 자금의 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12일 이후에는 다시 테슬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